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플래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부터는 플래시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의 종류와 그 속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플래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설명을 해야 하는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제가 그 기본적인 명령들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능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브젝트의 종류와 거기에 따른 속성, 거기에 따른 또 특징에 대한 설명을 계속 미뤄왔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부터 정확하게 오브젝트의 종류와 속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화면에서 새로운 창 하나 열어서 오브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래시 파일에서 액션 스크립트 2.0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새 창이 열리면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브젝트의 종류는 크게 도형과 드로잉 오브젝트, 그룹, 심벌, 그 다음 텍스트, 그 다음 비트맵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형은요, 여러분들이 도구 툴박스에서 보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거기서 먼저 원형을 선택을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럴 툴을 누르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선색과 면색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색은 검정색으로 바꾸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면색인데 그 면색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눈에 잘 보여야 하니까 약간 좀 밝은 녹색으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이렇게 스테이지 상에서 이렇게 그려주시기만 하시면 이것이 도형이 완성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플래시 오브젝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형과 드로잉 오브젝트, 그룹, 심벌, 텍스트, 비트맵 이렇게 6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그 첫 번째로서 도형은 여러분들이 제가 화면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도구 패널을 통해서 그려지는 모든 오브젝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도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연필이라든지 브러쉬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현이 되는 모든 그 오브젝트를 말하면서요. 플래시 오브젝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그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은 오브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선과 점으로 하나하나 분리가 되어 있는 벡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각 요소를 따로따로 이동하거나 변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화살표인 셀렉션 툴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이 마우스의 경계선 부분을 잡으셔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점들 즉 포인트들이 하나하나 분리가 돼서 있는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을 따로 이동하거나 변형하기 쉽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어, 여기에 녹색을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선과 면이 또 분리가 되기도 하고요.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테이지를 눌렀다가 다시 면의 경계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또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선에다 대시기에 되면 또 변화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시면 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마우스 포인트 하단 부분에 이렇게 물결 모양 형태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것이 마우스를 가져다 냈을 때 이것이 변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변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녹색의 면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화면상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하얀 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면 자체도 전부 다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다. 또는 선도 눌러보시면 아마 하얀 점들이 보이실 텐데 그 또한 선이 점들로 이루어진 벡터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shape, 도형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그려서 이렇게 구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다시 원형을 잡으신 다음에 여러분 도구 툴바의 제일 밑에 보시면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드로잉 오브젝트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JK라고 나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과 다르게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사각 테두리점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잉 오브젝트는 도구 패널을 통해서 그릴 때 드로잉 오브젝트 드로잉이라는 옵션을 저와 같이 선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선택을 한 상태에서 그리는 또 다른 형식의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브젝트는 그룹처럼 묶임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도형, 즉 조금 전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렸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오브젝트의 선이나 면 등의 요소를 마음대로 또 변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정색 화살표 누르시고요. 스테이지를 한번 눌러주셨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마찬가지 조금 전에 저희가 처음에 그렸던 쉐이프와 마찬가지 면형을 이렇게 변화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움직여 보시면 이거는 선과 면이 따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이 돼 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 그룹처럼 묶임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같이 선과 면이 같이 움직이는 반면 첫 번째 그렸던 이 쉐이프 도형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면과 선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체를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렸던 드로잉 오브젝트와 같이 선과 면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들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명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룹이라는 것인데요. 오브젝트의 개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하거나 변형을 가할 때 묶여진 상태에서 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원형을 하나 그릴 것이고요. 원형을 그릴 때 여러분 이것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그 드로잉 오브젝트 드로잉을 여러분이 해제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원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을 그리신 다음에 검정색 화살표로 전체 선택을 다 하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modify라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그룹이라는 명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단축키로 컨트롤 키와 G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것은 이렇게 그룹으로 하나로 묶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형과 드로잉 오브젝트 그룹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드로잉 형태와 그 다음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계면을 갖다 대면 변형을 할 수 있지만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것은 이렇게 변형이 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이동과 그 다음 복제 형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심볼인데요. 심볼은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액션 스크립트를 구현할 때 꼭 필요한 오브젝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형, 드로잉 오브젝트, 그룹, 텍스트, 비트맵 등의 모든 것들을 심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강좌에서 심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심볼에는 그래픽 심볼과 버튼 심볼과 무비 클립 심볼이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시 다음 강좌에서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도형을 하나 똑같은 도형을 하나 또 그려서요. 이렇게 옆으로 좀 빼겠습니다. 자, 옆으로 좀 빼서 그 다음에 검정색 화살표는 선택 툴을 누르신 다음에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F8번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컨버트 투 심볼이라고 해서 무비 클립으로 만들 거냐, 버튼으로 만들 거냐, 그래픽으로 만들 거냐를 물어보는데 일단 그래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이름을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이라고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것이 여러분 심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룹과 심볼은 여러분 이 테두리 색상이 똑같죠. 파란색인데 그런데 다른 점은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그룹은 개체 중심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심볼로 선언된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개체 중심점이 이렇게 배꼽의 형태인 저뭐 배꼽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중심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은 심볼, 표시가 되지 않고 파란색 테두리로 묶여져 있는 것은 그룹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쉐이프,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 드로잉 오브젝트, 이것은 그룹으로 만들어진 것, 그 다음에 이것은 심볼로 만들어진 것. 전체적으로 모양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특이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겠지만 하나씩 눌러보시면 바로바로 화면상에 구현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글자를 입력하는 텍스트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오브젝트는 고유의 텍스트 박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도형 또는 그룹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텍스트 박스로 만든 오브젝트를 도형으로 변경하려면 뭐 두 단계에 거쳐서 분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2를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저희는 CS3니까요. CS 그 다음에 3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색상은 여러분 여기에서 검정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시고 크기도 조금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텍스트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오브젝트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가 아닌 뭐 우리가 오브젝트, 즉 벡터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분해를 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break apart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또는 modify의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상단에 Ctrl B 명령으로 해서 break apart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단어를 하나의 글자씩 다 분해를 첫 번째 단계로 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글자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눌러보셨을 때 프로퍼티스의 속성 창이 전부 다 글자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브레이크 어파트 또는 컨트롤 B키, 그쵸 여러분? 컨트롤 플러스 영문키 B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B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글자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벡터 이미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와 함께 그렸던 원형의 모양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는 쉐이프가 된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글자를 뭐로 바꿀 수 있고 도형으로 바꿀 수 있고, 좀 그러면 도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볼이나 그룹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쉐이프를 그룹으로도 바꿔봤고 그 다음에 쉐이프를 심볼로도 바꾸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6번째 나오는 것이 여러분 비트맵인데요. 플래시에서 웨이브 파일을 가져오실 때는 반드시 임포트와 그 다음에 임포트 투 스테이지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라이브러리를 하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는 바로 여기만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스테이지를 하게 되면 이 스테이지로 나오면서 또한 라이브러리로 같이 저장이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tree.jpg 파일, 이건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일을 올려드릴 겁니다. 업로드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ree.jpg 파일을 열어서 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를 하고요. 투 스테이지로 열었는데 화면에서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네요. 예, 여기에서 지금 나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명령이 잘 안 먹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비트맵. 그러니까 비트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포토샵이나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미지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비트맵 이미지 역시 그룹이나 도형으로 변형이 가능한데요.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브레이크 어파트를 누르셔도 좋고요. 또는 모디파이에서 브레이크 어파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도형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고요. 도형으로 변형된 이미지는 벡터화 되면서 도형의 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 분해한 이미지는 원래 비트맵 이미지로는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것을 비트맵을 벡터화 시킬 건지, 또는 벡터화된 것은 절대 비트맵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씀을 금방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이 그 오브젝트의 종류와 속성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냥 그리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파일에서 오픈을 하셔서 여러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종류 .plot 파일을 여셔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것이 쉐이프, 그 다음에 드로잉 오브젝트, 그룹, 심볼, 그 다음에 비트맵, 이렇게 구현을 다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쉐이프와 드로잉 오브젝트는 검정색 선택바인 그 선택 툴을 눌러서 이렇게 변형을 하실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룹 같은 경우나 또는 심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상에서는 절대 이렇게 씬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바깥쪽으로 해서 언더바 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장 바깥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액션 스크립트를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씬1에서는 이것은 수정을 할 수가 없다. 각각 그 편집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 이미지 이렇게 구현을 해드려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여러분 글자가 빠졌네요. 그래서 글자는 이 글씨로 대처를 하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좌에서는 오브젝트의 속성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